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리뷰하는 수동이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이 보스 QC45 헤드셋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쪽 헤드셋 분야에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요. 그냥 일반인으로서 헤드셋을 사용해보고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드리는 그런 저입니다. 전문적인 퀄리티의 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해주시고요. 그냥 제가 직접 내돈내산으로 사서 써보고 느낀 장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에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스 QC 영상 리뷰를 올려볼 것이다 라고 이제 자막에 달았었는데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후다닥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산지는 2달 정도 사용을 했고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출퇴근길이나 편집을 할 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보스 QC45를 선택한 이유. 요즘 헤드셋이 3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에어팟 맥스, 그리고 소니, 그리고 보스 QC45 이렇게 3대장이 있는데 일단 제가 선물을 받은 것이고요. 근데 제가 골랐어요. 제가 직접 고르고 쇼핑몰도 골라서 미니가 그냥 결제만 해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는 어떤 제품을 사기에 앞서서 항상 유튜브 검색, 왜냐면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유튜브 검색이랑 그리고 사람들의 리뷰를 꼭 챙겨보거든요. 제가 원하는 제품이 어디에 가장 적합한지는 많이 찾아볼수록 고르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골라본 결과 그냥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에어팟 맥스는 간지, 뽀대 그걸로 설명 다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디자인도 예쁘고요. 애플이 주는 그런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그런 게 잘 나타난 게 에어팟 맥스가 아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후기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 그 대신 단점이 귀가 조금 쪼이는 느낌이 든다.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 만큼 귀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굉장히 사람에 따라서 강하게 느껴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니 거. 굉장히 이번에 모양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사실 저는 소니에 거의 마음이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에어팟 맥스도 보다는 저렴하고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너무 심플하게 예쁘게 잘 나와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스 QC45로 넘어온 이유는 바로 착용감. 저는 헤드셋을 착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뽑으라면 여러 가지 가격, 노이즈 캔슬링, 착용감, 아니면 외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근데 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착용감이었어요. 애초에 목적 자체가 시끄러운 곳에서 오래 들으려고 끼는 거였거든요. 저는 단순히 출퇴근용뿐만 아니라 제가 가끔 노트북을 들고 카페도 자주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는 착용감이 가장 중요했어요. 여러 가지 리뷰를 찾아봤을 때 착용감 하나만큼은 보스 QC45가 넘사였다. 다른 것은 조금 오래 끼고 있으면 머리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귀가 조이는 느낌 때문에 오래 착용하기가 조금 힘들었다라는 리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제일 저렴한 가격 해서 저는 보스 QC45로 골랐거든요. 어떻게 구매했냐면 쿠팡에서 처음에 구매를 할까 하다가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싶어가지고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어요. 지마켓에서 구매를 했고요. 리뷰를 보니까 사람들이 정품이다 하는 그런 리뷰가 많아가지고 의심 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26만 8,150원. 쿠팡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는 34만 9천원이었거든요. 약 8만 원 정도를 세이브한 거죠. 그리고 배송은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2주 가까이 걸리지 않았어요. 한 8일에서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또 받아서 바로 그 정품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 QC45의 외관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한 이런 디자인입니다. 저는 이 색상이 검은색보다 마음에 들어서 골랐고요. 그리고 장점이 이렇게 바로 오른쪽 왼쪽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니 헤드셋, 에어팟 헤드셋과는 다르게 물리적인 키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전원을 껐다 키는 전원 버튼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뒤편에는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재생, 일시정지하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뒤편에는 이게 노이즈 캔슬링을 온오프하는 버튼이고요. 사이즈 조절은 이렇게 아주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스 QC45를 쓰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바로 이 이어캡의 쿠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느낌이 좋아요.
과하지 않은 쿠션감에 이런 인조 가죽이겠지만 이 소재 자체가 닦으면 닦이는 그런 소재여가지고 약간 오염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귀에 착용했을 때 여기가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귀를 조이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보스 QC45를 구매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보스 뮤직 앱을 깔아서 헤드셋과 블루투스 연결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등록 안 하고 사용하면 음질이 굉장히 별로예요. 저 깜짝 놀랐지 뭐예요. 앱을 실행하면 처음에 제품 연결하기 누르고요. 헤드폰 그리고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저는 전에 연결했던 흔적이 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저는 애플 아이디로 이때는 헤드셋의 전원 버튼을 킨 상태로 하시는 게 좋고요. 이때 이제 검색을 해서 여러분 저는 이제 로그인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세팅된 화면이 떠버리네요. 이렇게 저는 이름을 수동셋이라고 저장을 해놨고요.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음량도 여기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배터리 용량도 이렇게 뜨고요. 모드를 눌러보시면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끄고를 할 수 있습니다. 쓰고 있어 볼게요. 이거 할 때는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켜고 끄고 그 다음에 소스에 들어가서 아이폰과도 전 연결이 돼 있고 맥북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맥북하고 연결될 때 아마 이 스크롤 표시가 자동으로 뜰 거예요. 두 개 다 연동이 되게 해놨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두 개 다 연동을 해놨을 시에 약간의 끊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근데 저는 딱히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폰을 옆에다 두고 맥북을 했는데 끊김이 딱히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맥북이 켜져 있지 않아서 연결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EQ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직접 골라보시는 것도 좋고 이건 이제 설정된 값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이거 들으면서 하나씩 눌러보면 자기 스타일에 맞는 이퀄라이저 스타일을 고르시면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우퍼라고 하나요? 차에 타면 이렇게 붕붕 울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 10, 중대역 10, 트래블 6 한 요정도? 요정도로 해놓고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그 우퍼 느낌이 되게 그 붕붕 둥둥 울리는 느낌이 되게 잘 들리거든요. 팁 들어가시면은 사용하는 방법들이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들 다 눌러보시면 됩니다. 앱 자체는 딱히 어려운 세팅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앱을 까는 이유는 일단 헤드셋 등록을 해서 이퀄라이저를 만지기 위해서 앱을 까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퀄라이저를 만지지 않은 상태에 노래 들었을 때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뭐야 이거 헤드셋 성능은 뭐야? 왜 이렇게 별로야? 에어팟이 더 나은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걸 손대고 나서 들어보니까 오 헤드셋은 헤드셋이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보스 QC의 2달 사용 후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들. 일단 클래식한 외관. 다른 헤드셋에 비해서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을 띠고 있거든요. 다른 헤드폰은 약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에 비해 굉장히 뭔가 중후한 맛이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이고요. 또 그 클래식한 디자인에서 오는 그런 간지도 좀 있어요. 저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에어팟 맥스보다는 심하지만 소니보다는 요다 현상이 덜합니다. 소니는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에어팟 맥스는 이거보다 더 얇기 때문에 요다 현상이 덜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물리적인 키 때문에 겨울에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장갑을 끼고도 헤드폰을 잘 만질 수 있으니까요. 볼륨 조절이나 무엇이나 다. 노캔을 끈 상태,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에서는 약간 이 마이크로 들어오는 인위적인 소리들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바람 소리나 차 소리나 사람 소리나 이게 단순히 노캔을 끈 상태가 아니라 노캔을 끄고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로 음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요. 약간 이질감이 들어요. 그래서 노캔을 켰을 때는 제가 차가 막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도 들어봤는데 한 85%에서 90% 정도 소음이 차단된다. 이제 예를 들어 카페나 이런 데 갔을 때 나는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이런 거는 한 90% 이상 차단이 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 소리 말고 왜 음악 소리나 이런 TV 소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소음 차단이 오히려 더 잘 돼요. 사람 소리보다 더 한 95%? 이 정도 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착용감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요. 3-4시간을 끼고 있어도 귀가 조이는 느낌이나
헤드셋이 무거워서 목이 아픈 느낌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헤드셋 자체가 부피가 크잖아요. 근데 다른 헤드셋에 비해서 이게 접어져요. 보스 거는 이렇게 한번. 이 접어지는 방식 때문에 휴대가 굉장히 편리해요. 만약에 접어지지 않는 헤드셋이라고 쳤을 경우에는 가방에 이렇게 놓고 다니면 좀 불안해요. 뭔가 빡 이렇게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케이스에 넣고 다닌다고 했을 때는 보호가 되니까 괜찮겠죠? 근데 케이스 자체도 부피가 크다. 헤드셋도 큰데 케이스는 부피가 더 크겠죠? 그러면 큰 백팩을 메고 다니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저처럼 작은 가방을 메고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그거에 비해 이건 이렇게 접어지니까 저는 굳이 케이스에 넣지 않고 이렇게만 접히는 상태로 그냥 가방에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그냥 가방 안도 부피 차지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접혀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도 좀 방어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에어팟을 쓰다가 사용해서 그런지 배터리 용량도 되게 크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에만 듣는다라고 가정하면은 100% 충전이 돼 있었으면 아마 한 2주? 2주는 무슨 한 3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예를 들어 저처럼 집에나 카페에서 3-4시간씩 편집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하고 나면 한 60에서 70% 정도 배터리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 용량이 너무 커서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일단 이 헤드셋을 끼면서 가장 좋은 점 2가지를 뽑으라면 카페에서 주변 소음을 신경 쓰지 않고 편집을 막 할 수 있는 거와 두 번째는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에어팟을 낄 때는 못 느꼈던 그 선명한 화질. 에어팟 낄 때는 버스 소리, 특히 버스 소리 이런 거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서울에서 살면서 지하철을 많이 타봤지만 지하철 소리 정말 크잖아요. 그런 소리들 때문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는데 안 들려.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거. 그게 해결된다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에어팟 3세대나 프로 이런 것도 다 노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진정 헤드셋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노캔이 필요한 건지 구분을 잘 하셔서 구매를 하십시오. 여기까지가 2달간의 후기이면서 장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단점들입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대체 왜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목에 끼려면 이렇게 제일 줄여져 있는 상태에서 끼면 조금 작아요. 제가 목이 두꺼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이렇게 목을 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에 낄 때는 이걸 최대한으로 이렇게 늘려서 끼는 게 편하고요. 또 오른쪽이 이쪽이거든요. 헤드셋 이렇게 끼잖아요. 이렇게 빼잖아요. 이렇게 있어도 괜찮긴 한데 이게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제품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끼는 건데 이렇게 끼려면 오른쪽이 이쪽이 와야 돼요. 왜 이렇게 만들었죠, 헤드셋을? 오른쪽이 뭐 이유가 있겠죠, 제가 모르는. 저 알이 여기 있죠, 오른쪽이. 이렇게 끼고 있던 거를 목에 걸 때는 이렇게 빼서 돌려서 이렇게 껴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이렇게 마주보지 않고 앞을 향하게 이렇게 딱 껴집니다. 물론 뭐 이렇게 있는 게 난 상관없다 하시면 안 뒤집으시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할 때가 많아서 왜 이거를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 다른 헤드셋 같은 경우는 노래를 듣다가 헤드셋을 이렇게 빼면 자동으로 노래가 멈추거든요. 근데 얘는 안 멈춰요. 그 인지 기능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이 전원을 꺼줘야 됩니다. 불편하죠, 굉장히. 근데 생각보다 안 불편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끄게 되더라고요. 근데 초반에는 깜빡하고 안 껐다가 출근을 했는데 핸드폰에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왜 핸드폰에서 소리가 안 나는, 핸드폰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핸드폰의 볼륨을 아무리 올려도 소리가 안 나고 전원을 껐다 켜도 소리가 안 나서 멘붕이 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여기에 연결돼 있어서 가방 안에서 여기서 들리고 있었다. 그 뒤로 각성하고 무조건 헤드폰을 뺄 때는 전원을 끄고 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보스 QC45의 단점이 아니고 헤드셋의 단점인데 여름에는 비추. 여러분 헤드셋 여름에 사지 마세요. 굳이. 물론 이제 자기는 실내에서도 착용을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끼게 되면. 근데 밖에서 착용을 하게 되면 이 인조 가죽 소재 요것이 땀을 차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머리에서 땀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뭔가 오염도 잘 될 것 같아요. 잘 닦으면 되겠지만. 그래서 당장 헤드폰을 사고 싶어. 나는 실내에서도 많이 끼니까 여름에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나는 그냥 밖에서 많이 듣고 밖에 외부 소음 많이 차단하려고 헤드셋 사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조금 고려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땀이 조금 나시는 분들이면 상관없겠죠?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좀 조심스러워지게 되더라고요. 출근길에는 선선해서 괜찮은데 퇴근길에 끼고 퇴근하면 조금 땀이 차는 느낌이 나요. 이것도 헤드셋 자체의 그건데요. 단점인데요. 단점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헤드셋이라는 이 디자인 자체가 뭐 사람을 되게 힙해 보이게 만들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힙해 보임이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에어팟 2를 잃어버렸어요. 에어팟 쓰던 걸. 저에게 선택사항은 노래를 들으려면 헤드셋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뭐 요즘 좀 힙하게 꾸몄다 했을 때 끼면 잘 어울리지고 괜찮은데 저는 참고로 출근할 때 이렇게 약간 거지같이 하고 다니거든요. 아니 거지같이는 아니지만 좀 추레하게 다녀요. 맨날 같은 옷 입고 막 땀에 절어있고 항상 이런데 헤드셋 딱 끼잖아요. 그러면 살짝 오타쿠스러워. 내 자신이. 힙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오타쿠스러워. 그래서 추레한 차림에 헤드셋을 낀다고 다 오타쿠란 얘기가 아니고요. 제 자신이. 제 몰골이. 힙한 이 디자인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사람 눈에 띄니까 아무래도 헤드셋은. 그리고 아무래도 노이즈 캔슬링 자체는 멀미가 나더라고요. 첫날에 딱 끼니까 멀미가 나더라고요. 멀미에 되게 취약한 체질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전 적응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적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노캔 부적응자였는데 적응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적응하고 나니 너무 좋다. 마지막 단점은 보스 QC45는 노캔 오프를 하게 되면 그냥 기본 오프가 아니라 바깥 소음이 마이크로 통에 들어오는 그 상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헤드셋은 노캔을 켰을 때 그리고 노캔을 그냥 껐을 때 기본 모드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작게 소리가 들어오는 그 모드 세 가지 모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노캔 오프 기본 모드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냥 노이즈 캔슬링 안 하고 밖에 소음도 적절히 차단되는 그 기본 모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뭐 아니면 도다. 이게 조금 또 큰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보통 노캔을 켜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헤드폰을 사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메니에르도 앓고 있고 돌발성 난청도 앓았던 사람이고 해서 청력 손실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노이즈 캔슬링이 청력을 보호한다 라는 어떤 약간 가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중성이 존재하더라고요. 어떤 헤드셋이든 어떤 에어팟이든 버즈든 이어폰이든 모든 기계는 음량을 60% 이상으로 들으면 안 된대요. 60% 이하로 들어야 청력을 보호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되지 않는 에어팟이나 버즈, 이어폰들은 밖에 소음이 시끄럽다 보면 노래를 크게 듣기 위해서 볼륨을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60% 기본으로 넘어가죠. 절반 이상 기본으로 쭉쭉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청력 손실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팩트예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있으면 주변 소음을 막아주기 때문에 음량을 그만큼 높게 올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청력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답이 맞아요.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이 청력을 보호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 노이즈 캔슬링을 자기는 키고도 음량을 크게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60% 이상. 그러면 똑같이 청력도 손실된다. 요겁니다,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이 청력에 도움이 되려면 음량을 60% 이하로 유지해주시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 60%까지 가면 너무 시끄럽고요. 그래서 저는 한 30% 정도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헤드셋이든 이어폰이든 청력을 아끼면서 노래를 듣도록 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분 동안 한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두 달째 잘 사용하고 있는 보스 QC45 헤드셋 리뷰를 찍어 보았는데요. 헤드셋을 사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중에 보스 QC45를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냥 좋은 거 같이 쓰자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현명한 소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그 리뷰하는 수동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아 참,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이번 주 주말에 전주를 놀러 간단 말이에요. 혹시 전주에 맛있는 맛집 아니면 여기 꼭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곳 있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전주 여행
브이로그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진짜 안녕.